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결혼했어요. 25살 때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나서 26살 때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로맨틱했어요. 우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마주쳤죠.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여름 휴가에 맞춰 친구들과 함께 아이슬란드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고 친구가 사귀게 되었어요. 우리는 소소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황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소영아, 사실 우리 아빠가 몇 년 전부터 암으로 부분으로 끝났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이어서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아 위기를 극복하셨다면 이제는 버티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마음 준비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의사는 몇 개월 후에도 그렇듯이 3달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버지의 소망 중 하나로 자녀의 결혼을 보시는 것이었어요. 손주도 얼마 되지 않아 보실 수 있으면서 결혼식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누나는 현재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괜찮다면 결혼을 원하는데 어때요? 그때까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요즘에는 보통 사람들이 30대 이후에 결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멀었는지 생각했어요. 그 당시 남자친구는 물론 정말 좋았으나 결혼을 고민할 만큼 깊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결혼하자는 제안에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봐도 괜찮겠죠? 억지로 말하려는 게 아닌데요. 천천히 고민하고 제게 알려주세요. 그러나 엄마께서는 우리 집에 한번 오래 머물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엄마가 내 집에 처음으로 함께 가는 것인데 더 설레이네요. 알겠어요. 시간을 정해 알려주시면 맞추러 갈게요. 남자친구의 엄마께서 집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란 사람인데요. 그의 집은 유리창이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어머님도 드라마 속에서 나오시는 부잣집 사모님처럼 엘레강스한 분이셨어요. 집은 어떤지 고급 자재들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제가 온다고 간단히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준비해 주셨고 그릇도 명품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머니도 도와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절대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일부러 와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다 어때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특히 파스타는 정말 맛있네요. 우리 엄마의 솜씨가 정말 좋아요. 한식, 양식, 중식, 태국 음식까지 다 섭렵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면 돼요.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요. 엄마가 다 해주실 거예요. 아, 엄마가 계셔서 집에 못 오면 잔소리 할 줄 알아요. 아버님이 아프셔서 분위기를 매우 어둡게 생각했었는데 모두가 내면의 힘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집안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아들은 필요 없다며 엄마가 용돈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 소영이에게 맛있는 것과 옷을 많이 샀어. 그때 남자친구의 누나도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시댁의 분위기가 밝았어요.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을까봐 걱정했었는데 그날 결혼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집에 갈 때 시댁 어르신께서 결혼해서 자주 보면 좋겠다고 말하시고 인사 잘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시댁에서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너무 좋았어서 저한테 잘해주셔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학생이지만 집안이 조금 괜찮아서 시어머니가 될 분도 나를 따라가 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되어주실 분이 그렇게 급하게 결혼한다면 예의와 훈수는 따져줄 필요가 없을 거라 하셔서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때부터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결혼에 대해 상의를 해보았어요. 회사에 들어간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이제 26살이지만 결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이렇게 빠른 결혼은 아빠도 좀 싫다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든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서둘러 결혼을 한다면 차가운 그릇에 먼저 차를 부으면 차를 따를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생기는 법이라고. 아, 나도 이렇게 빨리 결혼 안 했던 계획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 상황이 좀 그렇긴 해. 아빠가 아프시는데 자식들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잖아. 그 말을 듣는데 나도 조급해지고 얘는 그래도 엄마는 좀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결혼은 일륜지대인데 엄마는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어. 오래 생각해보고 결정해 알았지? 그런데요.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기다릴 수 없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양손 가득히 선물을 준비해서 온 그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우리 소영이를 일찍 결혼시킬 생각이 없어. 그럴 이유가 없어.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단순히 우리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소영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지금은 학생이지만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금융 분야에서 일할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학기 중에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4학년 때 인턴 과정을 거쳐 과장직을 맡고 취직하여 소영이 고생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허락해주세요. 남자친구가 정말 잘 해주겠다는 말에 아빠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또한 인생 계획을 잘 세웠다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우리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계신데요. 원래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계시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세우고 계시고 시댁 식구들이 남은 평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잘 돌봐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댁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고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으셨을까 싶네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난 지 1년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의 약속을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님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어요. 우리가 결혼한 후 3개월이 지난 때 시아버지께서 급격히 위독해져 중환자실로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플 때 시댁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며 아버님을 보내주었어요. 저도 정신을 잘 차리고 장례를 잘 치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납골당, 화장터, 물 장소 등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았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서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처리를 해가며 차분하게 대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큰일을 겪게 하고 또 장례도 잘 치르는 것에 대해 많이 감사해 하셨어요. 저도 잘한 것 같아서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분은 그때까지 있었는데요. 아버님 장가 끝난 후부터 저에게도 시월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어머님들의 자매들, 즉 시이모님들에게 가서 마음을 추스르고 올라오셨어요. 저희도 신혼집에서 살다가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해서 시댁에 갔는데요. 묘하게 저한테 툴툴 대더라고요. 어머님, 오셨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한 사람 떠난 자리가 정말 크네요. 저희도 아직 마음이 그러네요. 우리 함께 위로해주겠습니다. 위로해주려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오랜만에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서 말을 나누고 싶었는데 상황이 어색해졌네요. 아버님이 떠나신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마음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신경질적으로 대해주셔서 나도 피곤해졌어요. 엄마, 오늘은 쉬세요. 다른 날 다시 올게요.
남편도 집에 가자고 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가지 말라며 계속해서 나가기 싫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서 민망해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신 후에도 다시 나오셔서 놀랐어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아직 어머님이 기분 나아지지 않으신 것 같네요. 같아요. 왜 미안해 일부러 와주셨을 텐데. 아유, 아니에요. 형님, 그럴 수도 있죠. 형님이 옆에서 어머님을 잘 위로해 주세요. 일상으로 돌아오시면서 점점 마음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래, 내가 옆에서 잘 위로할게. 조심히 돌아가시고, 너는 단길 운전 조심하고, 물론 저도.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어머님의 마음보다 내가 더 힘들진 않겠지 하며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이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해도 다 받아줄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도 그러셨어요.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힘든 일은 없으니까. 시어머님이 아무리 못살게 그러나 그도 지금은 아프셔서 그런 거니 이해하고 넘기세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머님을 다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어머님의 히스테리로 인해 시댁살이가 좀 힘들었는데요. 어머님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급히 집으로 오라는 것이었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다른 약속이 없어서 갔어요. 일하는 아줌마의 딸이 나를 만나러 왔는데 몇일간 우리 집에서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동안 내가 몇 가지 집안일을 할 수 있냐며 부탁을 받았는데 시댁의 살림 상황을 잘 몰라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출을 받아서 당황했죠. 너는 시집어서 무슨 일을 했니? 나도 살림을 못하고 내 시누이도 여행 중이라 들어오지 않아. 내가 요리하든 밥상 차리든 나는 할 수 없어서 너에게 부탁하고 싶어. 그 말을 듣고는 휙 안방으로 들어가 누우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은 화가 났는데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배달 음식 먹으라는 거 아니야? 하셨어요. 어머님, 저도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고 배고프시면 배달이 딱 좋을 텐데요.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 동네 1위 맛집이래요. 그만 나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을 테니까 며느리라고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충고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의 변함없는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쟤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니 그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힘든 시집살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은 시댁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보내야 할 것들이 많아서요. 그냥 제 친구들도 처음부터 말을 해야겠어요. 제 전 남자친구가 제게 보내온 청첩장의 정체를 알면서 정말 기가 막혀서요. 그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신가요? 물어보는 친구들도 계셨죠. 좋은 파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오는 사람이다 보니 그게 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사람이 초대를 받으면 가야 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분의 결혼식에 화가 무척 많이 났지만 직접 찾아가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하얀 옷을 아래 위로 잘 맞춰 입고서요. 결혼식 축하드려요. 아, 그쪽 아들님이 결혼을 못해서 평생 엄마의 말만 듣고 사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속고 결혼을 하나 봐요. 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지 마세요. 제가 왜 나가야 하는 거죠? 그쪽 아들님이 저한테요. 청첩장을 받아 결혼식장으로 가도록 초대받았었는데요. 그리고 금도 주었어요. 44,400원 정확히. 디구라야, 너 지금 당장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 조화 한 4개 보낸 거지? 저 거지 같은 거지를 당장 갖고 너도 꺼져. 남의 결혼식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결혼식장에서 나를 발견한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했다고 했어요. 보낸 화환 때문에 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괜히 와서 헛소리를 하다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썩 꺼지라고 했던 거라고요.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청첩장을 받아서 왔고 금도 주었는데 왜 나가야 하는 거지 않나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으려고 했더니 이전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직접 졸도하게 지적까지 했어요. 화를 보며 어정쩡했지만 구경을 했죠. 매우 멋들어지게 왔더라고요. 이번 며느리는 예단이 3억이라고 해요. 해왔는지 보니 3억을 갖고 잘 살아. 저렇게 적게 썼지만 가장 크고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었죠. 아주 잘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구가 적힌 그림을 10개씩 보냈어요. 결혼식장에 충분히 전시될 만큼이었죠. 한 개의 그림마다 예비 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말을 꼽아냈어요. 고졸 너희 부모 여자는 집안일만 등등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기 사두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고 싶은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 그림을 보내고 뭐야? 곧 있으면 하객들이 몰리는 시간인데 저 그것들 좀 어떻게 해주시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은 그림을 결혼식장에 들어섰으니 상대방 쪽에서는 찝찝한 마음이 들지 않을 리가 없겠죠. 저 인간과 결혼하고자 했던 여자의 엄마가 되어주시는 분이 저와 예비 시모고요. 사이로 나타나더니 이때라고 생각해 그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만나게 돼서 정말 좋네요. 안 그래도 오늘 만나 뵙고 가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닌 대체 누구신지 궁금해서 그리고 그 결혼식장에 오셨는데 아마 우리 딸 학으로 오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 그분은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제게 아까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전에 만난 예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고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랬다고 내가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여자를 무시하고 신부 엄마한테 재소개했더니 아주 흥미진진하게 말이었어요. 어쩌다 들었나요? 하는 생각도 들던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는 안 했겠죠. 이쪽 신랑 학이에요. 이 사람이랑 6개월 전쯤에 파운 편의점에서 만났던 여자예요. 여자가 제게 예단으로 3억이나 되는 거를 해오라고 해서 파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초대받아서 정식으로 온 거예요. 뭐라고요? 파혼을 했던 사이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한테는 이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하다라. 저희는 분명히 그쪽 업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전 애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애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마을이 파혼인 것이지. 얘네들 혼수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런 변명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신부 엄마는 이전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싹둑 자른 뒤에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혹시 가능하다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있겠냐면서 말이에요. 나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즉시 알려드릴 테니까 사사돈 잠깐만요. 이건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그러게요. 그런 말은 이쪽 어머님께서 하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있었던 대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고 나올 테니까요. 그러라고 저 청첩장 준 거 아닌가요? 본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를 초대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사람 엿먹 이러다가 되려 본인들이 엿먹게 생겼네요. 야 너, 내가 청첩장 보내면 내가 못 올 줄 알았니? 신부 엄마는 따라 들어오려는 저의 전 남자친구와 그 인간 엄마를 못 들어오게 하고서는 저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 밖에서는 전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다가 자기 결혼할 여자 이름을 불렀다가 아주 난리가 났을 때도 신부 어머니는 침착하게 나에게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정말로 파혼을 하자고 한 거 맞냐고 물었어요. 파혼은 제가 하자고 했었어요. 그 사람이 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가씨가 파혼하자고 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아니, 재화 상태로 보낸 것들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런 건 솔직히 말해줘야 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요? 신부 어머니는 신부에게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었고, 신부는 거의 화를 마시기 직전까지 갔어요. 나는 신부 어머니가 한말 같은 여자끼리라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같은 여자끼리 그런 거지요. 같은 집안과 인연을 맺는 건 그냥 두고 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졸인 나로서 예비 시어머니가 계신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러더니 자기 아들이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대단한 아들이라고 그 결혼을 허락하려면 억어치의 예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 내가 명문가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태도가 급변했어요. 또 다른 쪽에서는 아버지가 가지신 보험금으로 사업을 투자해주겠다며 결혼을 강요하신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매우 뻔한 얘기예요. 그 남자도 결국 사람이고 아이고 머리야 아니 사모아이고 정말 미친 집안이었어요. 어머 그렇게 못 돌아가신 다른 쪽 아버지도요. 그건 보험금도 준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아이고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라는 여성은 결혼하면 입 다물라고 하고 살림을 맡긴다던데요. 남자는 자고 여자는 따를 거라고요. 그게 다예요. 저런 마마보이 같은 사람은 자신의 엄마에게 투덜거리기나 하지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말했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오래 들어준 그쪽 신부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 소란스러워서 나가셔야겠냐고 했어요. 신부는 이미 넋이 나가 있었고 그래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왔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유유히 그 장소에서 떠났어요. 신부 대기실 문에 매달리는 저의 전 남자친구와 그분의 어머니는 문이 열리자 거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안으로 굴러왔고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그들을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식장을 벗어나는데 파혼. 아, 파혼이 지금 어떻게 해? 자기야, 장님, 저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굳이 뒤돌아보지 않았죠. 안 봐도 뻔한 결과이니 말이에요. 결국 그 인간은 식장에서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려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지인 중에 저랑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날 식장에서 바로 파혼하고 하객들은 추의금 낸 거 다 돌려받고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야,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야 한다고. 그 인간이랑 결혼하고 그 여자와 사돈을 맺기에 여자 쪽이 너무 아깝기는 했었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돈만 쫓으면서 살았으니 예비시. 어머니였던 그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아들의 인생까지 망친 것이고 그 인간 또한 자기 생각 없이 여기저기 휘둘려 다니기만 했으니 자기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인간한테 너무 했다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제가 당한 만큼 갚은 것 같아 마음은 후련하지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잘한 것 같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떠든 것이 있죠. 오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이야기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꼭 걸러주시길 기도합니다.